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 종합 비타민 챙겨 먹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종합 비타민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사망 위험을 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연구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저는 영양제를 챙겨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영양제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들 좀 말씀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종합 비타민 챙겨 먹는 분들 많으시죠? 왠지 피로 회복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식사를 통해서 다 채워지지 못한 불균형 있는 영양소도 종합 비타민으로 좀 채워질 것 같고, 또 뭔가 좀 더 건강해질 것 같고, 또 나중에 암도 좀 덜 생기거나 뭐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도 좀 덜 생기지 않을까, 또는 또 수명이 좀 연장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종합 비타민을 챙겨 먹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종합 비타민이 수명 연장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연구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논문인데요. 이 연구는 미국의 건강한 성인 39만 124명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추적 관찰한 데이터를 분석을 한 연구인데요. 장기간 종합 비타민을 복용을 해도 암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낮추지 못하고요. 오히려 종합 비타민을 매일 복용할 경우에 4% 정도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전체 연구 기간을 두 기간으로 나눠서 그 중에 한 기간에만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해서요. 이걸 전체 기간으로 하면 사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게 그냥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한 기간 동안은 오히려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고 나오니까 굉장히 큰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합 비타민이나 혹은 어떤 영양 성분이 우리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킨다거나 건강에 도움이 된다거나, 또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된다거나, 이 주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던 주제인데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현 시점에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이 종합 비타민이 인간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명확하게 결과가 나온 연구는 없거든요. 대부분의 연구가 수명 연장이나 사망 위험 감소와 관련해서는 관련성을 명확하게 찾기 힘들다 정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결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수명이나 사망 위험과 관련해서 도움이 된다는 결과는 없지만, 어떤 건강 측면에서 이 종합 비타민이 도움이 된다는 결과는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인 분들에서 이 종합 비타민을 매일 복용을 했을 때, 그렇지 않은 분들과 비교했을 때 신체 능력이나 정신 능력, 또 활동 능력, 또 사회적인 기능 등 전반적인 이 삶의 질의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고령인 분들에서 이 종합 비타민을 매일 복용할 경우에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종합 비타민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처음에 설명드린 그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령의 여성 38,772명을 22년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멀티비타민을 복용한 경우에 오히려 사망 위험이 2.4% 정도 증가하고, 특히 이제 구리를 복용한 경우에는 사망 위험이 18% 정도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종합 비타민이나 이런 영양제가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되려고 돈을 내고 영양제를 사서 이걸 꼬박꼬박 신경 써서 챙겨 먹는데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된다니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양제를 선택하고 먹을 때도 여러 가지를 챙겨 먹지는 않습니다. 먼저 제가 어떤 영양제를 챙겨 먹는지 제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면요. 우선 저는 이런 종합 비타민은 챙겨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비타민 E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좋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타민 E는 보통 영양제가 쓰일 때 토코페롤이라는 형태로 많이 쓰이는데요. 그런데 이 토코페롤이 하루에 50mg 이상 복용을 하게 되면 뇌 출혈의 위험을 올린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토코페롤이 각종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속에 산패를 막기 위해서 조금씩 여기저기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를 선택을 할 때 이 토코페롤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있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하는 편이고요. 토코페롤 함량이 많은 경우는 선택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양제라는 것이 부족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지나치게 너무 많아도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특히 종합 비타민 속에는 수용성 비타민,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비타민인 비타민 BC도 있지만, 지용성 비타민, 그러니까 기름에 잘 녹는 비타민인 A, D, E, K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섭취를 좀 많이 하게 되더라도 소변으로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적지만,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하게 복용을 할 경우에는 배출이 잘 되지 않고
그것이 축적되어서 과잉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제는 잘 먹지 않고요. 또 제가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선택을 할 때 이런 성분들이 든 것은 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라마이드인데요. 이 세라마이드가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바르는 보습제에 세라마이드가 들어가면 그건 되게 좋은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식품 속에 세라마이드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혈중 세라마이드 농도가 높을 경우에 당뇨와 동맥경화 위험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라마이드를 섭취하고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 인슐린이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을 이것이 교란을 해서 당뇨와 동맥경화 위험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먹는 영양제 속에 세라마이드가 들어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건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철, 마그네슘, 아연, 우리, 칼슘과 같은 이런 금속 무기질들입니다. 칼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 칼슘은 뼈에도 도움이 되고 또 죽상 동맥경화증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참고로 칼슘은 채소류, 생선류, 우유, 견과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단일로 칼슘 제제를 복용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동맥에 침착이 되어서 동맥경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칼슘도 영양제로는 복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속 무기질 같은 경우는 앞서 소개해드린 38,772명을 대상으로 22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이런 것들을 복용했을 때 고령의 여성에서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특히 구리 같은 경우는 사망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들은 특히 고령의 여성분이시라면 빼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일단 이것저것 막 다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영양제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또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섭취함으로써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이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해가 되는 측면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분과 같은 경우도 고령에서 섭취하실 경우에는 산화가 좀 촉진이 된다거나 노화가 촉진이 된다거나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이런 연구가 있으니까 권하고 싶지 않고요. 반면에 임산부나 성장이 활발한 소아 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철분이 포함된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이 영양제 선택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엽산과 같은 경우에도 임산부는 반드시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은 그런 영양제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어떤 성분의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영양제를 선택하고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혈액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어떤 것이 부족한지 확인한 후에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신적으로 항산화 효과와 피로 회복, 피부의 보습, 또 노화의 예방, 그리고 피부의 미백 이런 이제 효과를 기대하면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주로 챙겨 먹는 편인데요. 대표적으로 글루타치온과 비타민 C가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이제 순수 글루타치온 용량으로 하루에 500mg 이상 복용을 할 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백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mg 이상 되도록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비타민 C와 같은 경우도 하루에 3000mg 이상 챙겨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 비타민을 챙겨 먹으면 피로 회복이나 수명 연장이나 혹은 어떤 건강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막연히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꼭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 건강에 해를 미칠 위험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개인마다 상황에 맞게 부족한 영양소나 아니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때 그 영양소만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보충하는 방식이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시청자분들의 건강과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